시대에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 TV는 진보 정신의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문의 왕도를 개설하고 있으며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살펴보고자 정치 평론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는 세상 만사를 다 파악하고 통제하는 독재자 빅브라더가 나옵니다. 이 책은 1949년 발간되자마자 전체주의 국가가 당시엔 아직 없었던 인터넷 등 미래 문명 도구들을 장악했을 때 그 가공할 정보 공작 정치의 실상을 묘사하고 고발했다는 점에서 전후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요. 조지 오웰은 이 소설을 통해 이런 세상에 와선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려 한 것인데, 지금은 거꾸로 조지 오웰의 말대로 빅브라더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니 무덤에 있는 조지 오웰이 오늘날의 소식들을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참으로 요상한 세상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 칼럼을 통하여 조선일보 주필로 유명한 김재중 논설 고문은 컴퓨터로 진행한 투 개표는 위헌이라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투개표는 공공성 부분에서 하자이며, 소수의 전문가들이 손에 맡겨진 투개표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시민 대다수의 신성한 투표권 행사를 위탁받은 소수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란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아니고 소수의 기술자가 관리하는 핸드폰 관리 서버를 믿으라? 이런 엉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지경이 되어 가다 보니 정말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진다 싶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당대회를 시민과 당원들이 직접 투표하지 않냐고 모바일로 투표한다고 하는데, 중앙선관위 관리 서버에서 발표한 1등이 누구, 몇 프로, 2등 누구, 몇 프로 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믿는다 말입니까? 중앙선관위이니까 믿는다? 중앙선관위가 믿게끔 그동안 처신했습니까? 그걸 떠나서 일반 시민 당원들이 다 함께 지켜보고 감시하는 투표, 개표 관리 방식이 아니고 소수의 기술자들에게 관리가 맡겨졌다는 것부터가 심상치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중앙당 사람들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당 전당대회를 더불어민주당 출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혜주에게 맡겼으니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좋아할 사람이 뽑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좋아하는 사람이 뽑히겠습니까? 또 누가 뽑히는 것을 뒤로 하고라도 이런 정신 나간 전당대회를 해놓고 정권 교체를 맡겨달라고 어찌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권 교체 의지가 있는 건 확실합니까? 모바일 투표가 사회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모바일 투표가 바쁜 세상에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지는 모바일 투표 관리가 공정하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논리입니다. 공정성만 확실히 담보된다면 모바일 투표는 현대 과학 문명 사회에 인간이 채택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공정성 담보 장치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모바일2 개표 관리 기술자와 거대 자본가 또는 거대 빅브라더가 손을 잡는 날에는 민주주의는 날이 샜다 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를 핑계로 QR코드 찍기도 시대의 한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명분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확산을 방지하고 응급 대응책을 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QR코드나 방명록 작성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부터가 정말 빅브라더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신이다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전조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일상,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알아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빅브라더 유용성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있었던가요? 이렇게 마구 개인의 활동들을 추적할 수 있는 조치들이 법제화나 토론회, 공청회 등도 없이 가능한 사회가 이미 되었다 하는 것인가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정보를 왜곡해 일방적으로 편집한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구글의 검색 기능은 저는 참으로 믿을만하고 훌륭하다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 구글은 21세기의 신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교리나 교의, 정강 등을 현대적 시각에서 나름 과학적 합리성을 갖고 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적어도 지식사회에서만큼은 구글의 합리성은 존중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터넷 포털에서는 정치적 편견이 드러나는 언명들을 너무 쉽게 내놓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마는 인터넷 포털들의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성, 공공성이 더욱 빛나게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관이나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들은 스스로 나는 사회적 공기로서 공공성에 충실한가를 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사적 이익단체로 활동하는 기관들은 오히려 나는 무슨 기관이 하청기구다라고 공표해주는 게 올바를 것입니다. 겉으로는 공공적이다 하고 위장하고서 어느 특정 당이나 기관이 하청 노릇이나 일삼는 집단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가 너무 많은 게 참으로 문제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후보를 당에서 뽑는 건지 여론조사 기관이 뽑는 건지 그 경계가 애매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법적 후보들이 등록하기 전까지는 미리 사전조사에 발표하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사전 선거운동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문란한 선거관리 제도를 만든 것에는 여야 정당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 대혼란의 제1차적 책임에 저는 더불어민주당 못지않게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과거 힘있는 여당을 했던 게 국민의힘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 전신들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선거 관련 법제 상당 부분이 새누리당 때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지금 역으로 고약하게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관위에 법정 소송을 하면서 소송 비용을 그렇게 후보들이 많이 내도록 해놨는데 새누리당 사람들 그때 뭐 했는지 참으로 참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정당 전당대회들을 중앙선관위에 맡기게 한 것들도 언제부터 했는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마구잡이로 자기들이 선정한 여야 대표 후보감들을 갖고 놀아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정당들이 언제부터 가능해졌는지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1984년 이전에 동물농장으로 이미 세상에 알려진 바 있는 작가였습니다. 이 두 작품을 통하여 조지 오웰은 독재 정치를 신랄하게 꾸짖고 희롱하였습니다. 인간은 똑똑한 것 같아도 동물농장의 개, 돼지들처럼 어쩌면 코앞의 것만 보는, 눈앞의 것만 보는 1차원적 동물일지도 모른다는 야유가 그의 고발장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 깨어있는 국민들만이 진정 민주주의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